유튜브에서 관련 자료가 올라올 때면 수많은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즐거움도 주는 WWE 애티튜드 에라. 가장 성인지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넘쳐났던 시대이자 그만큼 재미있었기에 역대 최고의 전성기로 남았습니다. 프로레슬링 경기보다 드라마틱한 세그먼트를 더 중요시했던 시기이기도 하며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그 시기를 거쳐갔습니다. 가장 프로레슬링 본연의 경기에서 멀었던 시대였지만 확실히 재미는 있었기에 라이트 팬들과 매니아들에게까지 역대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받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중요했지만 스티브 오스틴과 더 락이라는 아이콘들이 있었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이죠. 애티튜드 시대를 아는 수많은 팬들은 애티튜드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1997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1997년 12월부터 새 로고가 쓰였고 2002년 5월에 회사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애티튜드를 내세우지 않게 됐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애티튜드의 시작과 끝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방금 언급된 시기겠으나 확실히 애티튜드 에라는 사람에 따라서 특히 상징적인 면에서 시작과 끝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애티튜드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티튜드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시기들 중 가장 옛날인 시기는 바로 1996년 페이퍼뷰 킹 오브 더 링. 어떤 분들은 연도를 보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게다가 하반기도 아닌 6월이었죠. 이 페이퍼뷰를 애티튜드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승자가 애티튜드 시대의 아이콘인 스티브 오스틴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링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데뷔해서 활동하던 스티브 오스틴은 나중에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고 1996년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기점으로 차세대 메인 이벤터로 주목받게 됩니다. 우승한 직후의 인터뷰에서 오스틴 3장 16절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나가는 깡다구 캐릭터를 연기하며 악역임에도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며 입지가 오르게 되죠. 애티튜드 시대의 아이콘은 더 락도 있지만 스티브 오스틴은 상징적인 면에서 더 락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진 아이콘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스티브 오스틴이 킹 오브 더 링 같이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것을 애티튜드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진지하게 따지자면 공식적으로는 이때를 애티튜드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티브 오스틴의 기믹과 전성기는 시작됐지만 아직 WWE는 애티튜드 시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애티튜드 에라의 바로 전 단계 혹은 준비 단계라고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애티튜드 시대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1997년 11월 북미 프로레슬링 희대의 배신 사건인 몬트리올 스크류잡이었습니다. 브렛 하트와 빈스 맥맨의 의견 충돌로 인해 벌어진 대사건으로 브렛 하트와 숀 마이클스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빈스 맥맨과 숀 마이클스는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오랫동안 미움받았으나 대신 애티튜드 시대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빈스 맥맨은 단체를 위해서 브렛 하트를 대놓고 배신했지만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응용해 자신의 캐릭터를 악덕 회장으로 만들었고 스티브 오스틴이 이에 대항하는 각본을 연출하며 본격적으로 애티튜드 시대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위기와 비난을 곧 이득으로 바꾼 것이죠. 어쩌면 애티튜드 시대는 몬트리올 스크류잡 당시 심판 얼 헤브너가 링벨을 울린 그 순간 혹은 브렛 하트가 빈스 맥맨에게 침을 뱉었던 그 순간 시작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몬트리올 스크류잡 바로 다음날 캐나다에서 열린 로우에서 빈스 맥맨이 인터뷰 도중 꺼낸 말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Nor did Vince McMahon screw Bret Hart. I truly believe that Bret Hart screwed Bret Hart. 배신해놓고 뻔뻔하게 피해자 잘못이라고 말하는 빈스 맥맨의 모습. 빈스 맥맨이 이 말을 내뱉은 시점에서 애티튜드 시대가 시작됐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인 이벤터로 성장하고 있던 스티브 오스틴이 1998년 레슬매니아 14에서 뉴 제너레이션의 아이콘이자 애티튜드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숀 마이클스를 이기고 WWF 챔피언에 등극하는 순간도 애티튜드의 최고 아이콘인 스티브 오스틴이 단체의 정상에 오른 순간이기 때문에 애티튜드의 완전한 시작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티튜드의 시작은 1996년 킹 오브 더 링에서 스티브 오스틴이 우승한 순간, 1997년 11월 몬트리올 스크류잡, 1998년 레슬매니아 14 이렇게 세 가지의 시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1996년 킹 오브 더 링보다는 1997년 몬트리올 스크류잡이 끝난 바로 직후 혹은 1997년 12월부터 WWE가 방송에서 회사 로고를 바꾼 순간부터 애티튜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몬트리올 스크류잡이 애티튜드의 디딤돌 역할을 했고
얼마 안 돼 WWE가 로고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쇼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1997년 12월 WWE가 확실하게 변화한 그 순간부터가 애티튜드의 시작이었다고 규정해봅니다. 언제가 애티튜드의 시작이었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애티튜드 시대는 거대했던 시기인 만큼 완전한 시작 전부터 그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애티튜드 시대, 가장 중요했던 시기인 만큼 또 그만큼 다양한 일과 많은 슈퍼스타들이 탄생했던 시기인 만큼 완전한 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시작할 때와 반대로 공식적인 끝 이후로도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마저도 없어진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3월 25일 로스터 분리로 인해 로우에서 역사상 첫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로우는 세트와 로고가 바뀌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세트는 루슬리스 어그레션 시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팬들이 흔히 하는 애티튜드 시대와는 달라 보였죠. 그리고 바로 한 달 후 2002년 5월에 WWF가 WWE로 바뀌면서 애티튜드의 색깔은 점점 더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을 애티튜드의 끝 혹은 끝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세트도 바뀌고 회사의 이름과 로고도 바뀌며 확실히 분위기가 트렌디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름이 바뀐 지 한 달이 된 2002년 6월 10일 스티브 오스틴이 개인적인 불만과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탈단해버리고 맙니다. 애티튜드의 상징이자 시작을 끄는 인물인 그가 탈단했다는 건 애티튜드 에라의 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킹 오브 더 링에서 우승한 순간을 애티튜드의 시작이라고 정의하는 의견이 있을 만큼 스티브 오스틴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티브 오스틴이 탈단한 순간을 애티튜드의 끝이라는 의견을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오스틴이 탈단한 다음 주 로우, 빈스 맥맨이 실제 회장으로서 링에 올라와 스티브 오스틴이 실제로 회사를 떠났음을 발표했고 그의 상징인 맥주캔을 링에 내려놓는 것으로 세그먼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 맥주캔을 잡으며 그가 떠났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어쩌면 카메라가 그 맥주캔을 잡은 순간이 애티튜드의 끝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오스틴의 탈단이 곧 애티튜드의 끝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흔적마저도 완전히 없어졌을 때도 애티튜드 시대의 종말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오스틴은 탈단했지만 또 다른 아이콘인 더 락은 아직 활동하고 있었고 메인 타이틀인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십을 획득하며 메인급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기에 브록 레스너라는 새로운 스타가 차세대 거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브록 레스너는 3월 중순에 데뷔해 푸시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6월에는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하게 됩니다. 브록 레스너는 짧은 경력에도 베테랑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새롭게 WWE의 간판을 맡을 스타로 내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페이퍼뷰 썸머슬램 메인 이벤트는 더 락과 브록 레스너의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십 매치였고 브록 레스너가 더 락을 클린핀폴로 이기며 WWE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WWE의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 스티브 오스틴은 떠났고 애티튜드 시대의 마지막 아이콘인 더 락마저도 거물 신인에게 패했다는 것은 애티튜드 시대의 완전한 끝을 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애티튜드 시대는 다양한 명장면과 스타들, 아이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들의 전성기가 사라짐에 따라 애티튜드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 애티튜드 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아이콘의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상의 제목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기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애티튜드 시대, 빛나기도 했지만 그림자도 있었고 길게 봐도 6년이었던 시기였지만 거대했던 시대였습니다. 시대를 시작한 존재와 끝낸 존재, 그리고 그 시대를 보내며 엄청난 이득을 얻었던 존재의 변화가 있었기에 애티튜드의 시작과 끝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애티튜드 시대를 생각하며 그 시대에 대하여 나름의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애티튜드 시대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안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